경험자에게도 궁금한 점은 있다. 자, 리더의 친절한 가이드북. 저자는 돈 페일러. 자, 돈 페일러 어떤 분인가요? 돈 페일러. 자, 40년 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에 아주, 그리고 하와이에 휴가로 갔을 때 셔츠 한 장 구했던 것을 아주 편안하게 입으면서 멋진 마케팅을 했고, 책은 500만 권 이상이 팔려나갈 정도로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자, 경험자에게도 궁금한 점이 있다. 경험자입니까? 경험자에게도 궁금한 점이 있다. 앞에서 일반적인 사업자 또 초보 사업자, 이번에는 경험자. 첫 번째, 효과적인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효과적인 제품 재고는 주문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한다. 그렇죠. 사재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유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재고를 보유할 수 있으면 그 유익한 점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필요로 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샘플로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신규 사업자에게 이 제품의 우수성을 바로 확인시킬 수가 있고, 또 소매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제품 운반을 위한 수단은 그러면 차량이 자, 제품 운반을 위해서 사업자가 트럭이나 밴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일부러 차를 새로 장만할 필요도 없고 현재 소유한 차량만으로 충분하다. 그 차량으로 너무 이렇게 과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좋은 차량이 있다면 또 그걸 잘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이면 좋겠다라는 것이 돈 페일러에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 비용과 세금 공제에 대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쓴 돈은 필요 경비로 처리되는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합법적인 비즈니스로 이게 필요 경비가 인정받아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소득이 클 때는 거기에 또 다른 또 이 세금 계산을 잘 해야 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상당히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투잡으로 하는 경우와 또 본업으로 하는 경우, 연금 생활자인 경우, 전업주부인 경우 등등의 이런 다양하기 때문에 세금 적용 범위도 복잡할 수 있어서 사업의 성공자 같으면은 세금 계산 또 세금 담당자들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운라인에게 들어온 클레임 처리. 자, 클레임이란 것은 뭔가 불평, 불만의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이런 것을 스폰서가 꼭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런 것을 서로 함께 함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나 당신의 다운라인이 알고도 불량품을 전달했거나 반품 및 교환에 응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 책임이 따른다. 그렇지, 알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반품과 불량품 교환에는 법률상 클레임 오프 기간이 지정되어 있지만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그 기간을 크게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자사 제품에 자신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내가 관계하는 회사는 3개월 내에 사용하다가 불만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처리해주는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클레임이 들어온다면 당신도 성실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클레임의 종류가 무엇이든 어떤 이유로 발생했든 일단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고 대처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운라인이 의욕을 유지하도록 동기부여하기는, 당신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서로서로 후원 관계를 해서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아마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의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목표를 향해서 그렇다고 해서 결코 조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안겨주는 일은 이 세상에 참 없지만, 그러나 또 이 반면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초기 투자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필요한 경비도 아주 적으면서 따라서 엄청난 수입을 확실히 벌어들이는 것도 가능하다. 그것은 역시 교육에 있다. 교육 자료, 교육 정보, 또 세미나 참석, 미팅 참석 등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만들어 나가면 된다. 다운라인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전해 주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크게 6번째, 소매 판매의 중요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분명 물건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도 어디까지나 사업이므로 제품의 유통이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소매 판매를 잊어서는 안 된다. 결코 소매 판매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매 유통을 하면서 또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면 그 제품의 우수성을 또 전달하고 체험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없다면 바로 피라미드 상법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마케팅 비즈니스는 피라미드 악법, 상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면서 활용하면서 그것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이웃에게 나누면서 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소매 판매는 당신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하십시오. 7번째, 낯선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본래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설계한 비즈니스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네트워크에 새로운 사람이 참여할 때마다 그 사람 주변의 많은 지인도 참여해서 당신의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우수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구축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다만 이를 위해서 새로운 다운라인이 된 사람과 자주 접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소개를 받고, 자, 또 이렇게 누가 흥미를 보일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잊지 말자. 이처럼 비즈니스를 전개하면 지금까지 모르고 지내온 많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을 것이다. 관건은 당신 스스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만나려고 노력하는 데에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진행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노력이 아니라 몸에 익숙해진 행동으로 바뀌어 사람과의 만남을 즐기게 될 것이다. 자, 네트워크 체질화가 되어지는 성품과 인격과 그렇게 되면 아주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8번째, 직접 후원하는 다운라인의 범위는 당신이 모든 다운라인을 직접 후원할 수는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점점 깊고 넓어지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적절한 사람을 한 명 고르십시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며 서로 협조할 때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서로서로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나누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의존하거나 어느 한 사람이 너무 피곤하게 누군가를 후원하는 데에 너무 시간이나 일에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은 서로 불편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할 수 있는 것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지역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리더로서 당신이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 주세요. 아마 상대방은 의욕이 충만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개종에는 자신이 직접 후원하는 다운라인을 늘리는 데만 골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직접 후원하는 다운라인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그 사람을 백업해 그의 다운라인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신의 네트워크는 폭이 더욱 넓어지고 길게 성공할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또 그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생겨서 조직이 더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9번째,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의 네트워크 유지는 사업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도 기존에 구축한 네트워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할 활기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 당신이 어디로 이사하든 그 그룹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그룹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다운라인들의 노력에 따라 당신의 수입이 계속 증가한다면 가끔 이들과 만나는 것이 당신에게는 커다란 기쁨일 것입니다. 더구나 당신이 이사한 곳에 그룹 구성원이 있다면 그곳에 또 다른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주 커다란 기회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네트워크의 핵을 만듭니다. 다른 곳에 이사하는 것을 네트워크를 확장할 기회로 여기십시오. 프랜차이즈가 넓어지면 또 그만큼 소득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겠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회사 시스템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신이 외국에서 살아도 기존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외국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사업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매력이다. 10번째, 현재 하는 일을 그만두는 타이밍은 풀타임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이 일을 그만두는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의 주변 상황에 따라 스스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맞추어서 예를 들면 수입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비즈니스가 얼마만큼 즐거운지, 당신이 어느 정도로 시간을 쏟고 있는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현재 일이 방해가 되는지, 현재 하는 일이 어느 정도로 안정적이고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당신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올리는 수입이 현재 당신이 다른 일에서 올리는 수입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그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러한 수입 역전이 4개월 이상 지속될 때까지 현재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그것을 같이 유지하면서 관계십을 가지면서 나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하는 비즈니스는 모두 처음에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구나 현재 일이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나 사회보험, 퇴직금 등 수입 이외의 장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전업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비즈니스에 정확히 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자, 11번. 최소 3단계 네트워크까지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운라인을 3단계까지 진행하면
네트워크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이는 네트워크 안정과 수입 증가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네트워크의 기초가 닦이면 자연스럽게 폭이 넓어지면서 수입이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가 안겨주는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베이스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수입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까지 폭이 넓어지지 않으면 당신의 비즈니스가 복제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3단계란 당신의 네트워크에 155명의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처음에 5명을 후원하고 그 5명이 또 다른 5명 그리고 그들이 다시 5명을 후원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후원과 처음에 복제를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 4단계에는 625명의 새로운 사람이 네트워크에 참여합니다. 이어서 5단계로 가면 당신을 포함해서 3,906명의 네트워크 가 탄생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처음 3단계까지로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업라인 사람들에게 전달받은 것처럼 당신이 전달한 것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이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네트워크 활동과 확장은 회사에서 보내주는 보고서로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째, 외국에 사는 사람에게 비즈니스를 권유하기에 좋은 도구는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회사에는 거의 다 각국 언어로 기록한 팜플렛이나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을 타고 올라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속한 그룹에 따라서는 온라인이 외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외국인과 상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비즈니스에 관한 각국의 교육 자료와 정보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쇼더 플랜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전반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책은 6개 국가에서 번역해 출간했기 때문에 어디서든 활용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러나 특정 회사의 제품과 시스템 등을 설명하는 자료는 각 회사의 업라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자, 등등. 자, 이렇게 13번째,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기 위한 투자는 당신이 다운라인에게 투자하면 할수록 당신의 비즈니스는 보다 빨리 성장하고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단 여기서 투자는 금전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람 간의 비즈니스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자, 그룹 구성원을 위해 당신의 성의와 시간을 투자해 협력하십시오. 그 투자는 반드시 당신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각각의 다운라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온갖 협력을 아끼지 마십시오. 다운라인을 확실히 가르치고 그들이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십시오. 나아가 그들의 노력이 확실한 결과로 나타나도록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교재와 최신 자료를 늘 제공하십시오. 교재와 자료를 제공하십시오. 다만 정보가 지나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각각의 정보와 자료를 건네는 타이밍에는 충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써 건네준 정보, 자료, 교재가 책상 위나 책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원의 화초를 가꾸듯이 물을 충분히 주고 정성스럽게 가꾸면 그 노력이 10배, 20배로 커져서 화려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부부 후원하기. 부부를 후원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과 함께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요즘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많고 각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부를 동시에 만나기 위해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려면 오히려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부부 중 한 명을 만날 기회를 잡아 당신의 사업 기회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성향에 맞춰서 자료를 건네주고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관심을 보인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이다. 자료를 건넬 때는 답변이 늦을 때를 대비해서 혹시 관심이 없으면 자료를 반드시 돌려주세요 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전화를 해서 상대방의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문제는 부부 중 한 명만 관심을 보이고 다른 한 명은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다시 만나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렇게 부부간에 이럴 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15. 거리에 따른 후원 요령은 후원을 할 때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가깝게 있든 멀리 있든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 순서대로 후원해 가면 됩니다.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에 사는 사람과 연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국내에서만 후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회사가 진출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활동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부분은 회사에 문의해서 확인하십시오. 등등등등.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 마케팅을 펼칠 수가 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을 후원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며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먼 곳에 뿌린 씨앗이 당신의 힘력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또 다른 기쁨을 안겨줍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가까운 곳이 유리하지만 또 멀리까지도 이렇게 하면 서로 동기부여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자, 16. 스폰서가 비즈니스를 그만두었을 때의 대처법은 만약 당신의 스폰서가 비즈니스를 그만두면 그 스폰서의 업라인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가급적 많은 단계를 거친 업라인 사람과도 만나고 언제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그러면 편하게 업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회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6단계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올라가면 이 마케팅에 따라서 원리스 함께 할 수 있는 마케팅 같으면은 아주 위에 있는 업라인과도 만남이 가능하겠죠. 자, 새롭게 업라인이 된 사람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상황을 파악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옵니다. 새롭게 당신의 업라인이 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덕분에 당신의 네트워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만하게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신의 다운라인에게도 앞으로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당신은 경험을 살려 즉각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과 상대의 관계는 보다 긴밀해질 것입니다. 17. 스폰서 변경하기. 들어는 스폰서가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아서 바꾸고 싶어 하는 사업소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귀찮긴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후의 수단일 뿐 결코 추천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스폰서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에 현재의 등록을 말소하고 몇 개월 후 공백을 두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 기간에 당신은 다운라인 네트워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의해서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자유사업이니까요. 스폰서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애초에 스폰서를 선택할 때 마음에 들지 않아 도중에 바꾸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위에 업라인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같은 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앞에서 말했듯이 스폰서 바꾼다는 것은 아예 자체로 타라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법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네요. 자, 당신이 직접 5명을 후원해서 정확히 전달한 덕분에 155명의 다운라인 그룹이 탄생했다며 자, 이들 모두를 당신이 직접 후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했을 경우에 3단계 이후부터는 당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렇죠. 리더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단계가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탈 수가 있겠죠. 단 모든 사업자가 진지하게 비즈니스에 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파트너 중에서도 리더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 때 3단계는 폭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네요.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즈니스 묘미이다. 당신의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면서 함께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묘미를 계속해서 같이 만들어 나간다면 탄탄하게 되겠죠. 19.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전망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미래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 담긴 기본 개념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안겨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가능하면 지금보다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떠올려 보십시오. 더구나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세계적으로 폭을 넓혀가는 새로운 비즈니스로 그 미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당신이 참여하든 하지 않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런 기회를 같이 함께 해 봅시다. 함께 팀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성공해 봅시다. 이렇게 나가면 참 좋겠다 라는 것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두가 궁금해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합법성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각 나라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비즈니스입니다. 절대 위법이 아닙니다. 피라미드 상법은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돈 먹고 사람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잘못된 패턴이다라는 거죠. 위법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유통시키는 마케팅 방식으로 결코 위법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두 번째로 정가 판매와 할인 판매, 가끔은 친한 사람에게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사업을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회원가로 구매한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어디까지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지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인해서 판매하면 당신은 이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만 볼 뿐입니다. 그 손해가 미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전화 통화료와 배송비는 물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도 모두 손실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품이 마음에 든 상대방이 비즈니스 시스템에 흥미를 보이다가 사업자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그 사람이 당신을 복제한다면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고 맙니다. 즉, 그 사람 역시 비즈니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복제 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복제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자, 복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해 나가자.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사업으로 생각한다면 누구에게든 소매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회원가로 싸게 사고 싶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이 후원해서 회원으로 등록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게 세 번째, 초기에 구입해야 하는 제품의 양은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초보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제품을 얼마나 구입할 것인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비즈니스에 진지하게 임하기 위해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지에 따른 선행 투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개념으로 해서 준비할 필요는 상황에 따라서 만들 필요 있다. 강제적인 제품 구입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제품 구입에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며 무리하게 재고를 안기기도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네 번째, 일상생활용품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으로 적합한 이유는 어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지만은 반복적인 제품 구매가, 그렇죠. 재구매가 계속해서 있어야만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제품이 고품질이라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가급적
특허로 보호받았으면 하는 제품이 있다면 애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다가 그 제품이 일상생활용품이라면 지속적으로 반복 수요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제품이라면 좋겠지요. 자동차나 가구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로는 맞는 것이 아니겠죠. 자, 이런 제품이 어야 한다. 다음에 매달 포인트를 쌓는 데 발생하는 비용 관리는, 당신이 매달 포인트를 쌓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신이 참여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이 당신에게 잘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레벨 유지에 필요한 포인트는 회사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비교적 조건이 엄격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조차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다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그것이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미래의 성공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네트워크를 아직 충분히 구축하지 않았는데 무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후원 활동에 집중해서 새로운 다운라인의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리하는 일이 어느 정도 맞추는 것에 힘이 들지 않지만 잘못하면 무리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도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평불만 해버리면 그것은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겠죠. 자, 여섯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일반적인 회사와 다른 점은 바로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광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광고에 거액을 투자해도 그것이 대량 판매로 이어지면 그만큼 이익이라는 것이 대다수 기업의 관점이며 이는 지금도 변치 않는 생각입니다. 사실 거액의 광고비와 유통비용은 제품 개발비나 원재료에 거의 맞먹습니다. 광고하는 회사들은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말하자면 직접 판매라는 의미가 광고를 하지 않고 관계를 통해서 유통한다라는 뜻이죠. 그 비용에 투자하지 않고 그것을 제품 유통에 기여한 사람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의 기본 개념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끔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 지인이 함께 일해보자고 제안하는 경우에 그럴 때에 어떻게 미팅을 할 것인가? 당신은 현재 참여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확신하나요? 만약 확신이 있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과 지인이 좋아하는 차종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국산차를 좋아하고 지인이 외국산 차를 좋아한다고 해서 서로 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취향이니까요.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두 회사에 참여해서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은 결코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과 혼동이 올 수밖에 없죠. 여덟 번째, 참여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알려면 내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당신을 후원한 업라인에게 물어보자라는 거죠. 회사에 직접 최근 연간 판매액을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 또 요즘은 공제조합에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신용평가 회사가 당신의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아두면 좋겠다. 일반에 등록된 회사들은 다 정보가 다 유통되니까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아홉 번째, 업라인이 매달 정해지는 제품 구매 수준은, 업라인이 매달 제품 구매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각각의 사업자가 제품을 애용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제품 애용과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모두 당신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물론 업라인이 가끔 선의로 충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당신이 비즈니스에 진지하게 임하는 상황에서
업라인이 구입 포인트를 조금만 더 올리면 보너스가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 때에 그것을 설명하고 충고하는 것은 업라인의 경험에 따른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같이 전개할 때 팀워크를 하면서 또 매달 혹은 분기별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을 일정 부분 만들어 함께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다만 어떤 경우라도 사정을 설명하고 업라인의 이해를 받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자신의 의지로 계속 진행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10번째, 상대가 바쁘다며 권유를 거절할 때에 대응하는 요령은 사람마다 각자 사정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하루 시간을 곰곰이 따져보면 아무리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바쁘다 해도 그건 핑계가 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문제는 그 사람에게 의욕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정말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핑계. 그러면 시간이 생기면 연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11번째,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인데 진전이 없다면, 말 그대로 어느덧 3년이라면 당신은 왜 비즈니스에 진전이 없는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대충 지속하는 것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때는 처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에서도 처음에 잘 배우면 갈수록 점점 성장하지만은 반면에 처음부터 대충 하면 결코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어렵다면은 6개월은 업라인의 후원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진지하게 임하십시오. 6개월.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제대로 된 공부를 해야만 하지, 아니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잘못하면 포기하는 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12.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와 헝그리 정신은, 당신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헝그리 비즈니스로 여긴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구나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로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는 수입은 굉장히 매력적이라 많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유통업계의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 귀중한 것을 잘 알면은 제대로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유통의 혁명입니다. 타인을 성공으로 진심으로 기원하며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이다라는 거죠. 인쇄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것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함께 해서 재미를 느끼게 되어지면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만들어지겠죠. 자, 연속으로 거절당했을 때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방법은, 자, 하다 보면은 지인, 친척, 동급생 등등등등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또 작성을 만들어 준 것이 거절당했을 때 하나하나 생각하며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입니다. 왜 거절을 당했을까? 왜 그럴까?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저와 오늘은 반드시 저 사람을 설득해 보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설득에는 반드시 반론이 돌아옵니다. 이어서 논쟁에 불이 붙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논쟁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논쟁 끝에 설득당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이 사업에서 미래의 전망을 확실하게 느껴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것은 대부분 기존 개념이나 상식에 매몰된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업라인과 상담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업라인이라면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고 할 것입니다. 멕시코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는 창문을 통해 들어온다. 그러므로 마음의 창을 언제나 열어두어야 한다. 당신이 한 발 더 나아가면 기회는 반드시 2발 더 앞으로 다가올 것이다. 당신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14. 다운라인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려면 당신 자신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예, 내 자신부터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다운라인이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원하는 것은 그것은 네트워크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체험을 하지 않고 내가 회사의 방침에 맞추지 않는데 어떻게 파트너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부모가 강요해서 아이가 제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압박을 하면 안 된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면 자녀들은 성실하게 잘 자랄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늘 똑같은 세미나에 꼭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이거는 참 피곤한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네트워크를 모른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는 내용이 항상 비슷합니다. 그래도 늘 참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당신 자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상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단, 당신 스스로 자신의 의욕을 조절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미나나 미팅에 참석하는 것은 비즈니스 활기를 유지하고 자신의 의욕을 다지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먼저 본인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동기가 되고, 두 번째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 비즈니스를 설명할 때 필요한 기초 지식과 노하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귀에 딱지가 안길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미팅에 참석하면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잠재 사업자를 데려온 사업자의 언행을 관찰해보고 당신이 비즈니스를 권유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예, 성공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세미나 들으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다섯 번째, 세미나에 반복적으로 참석해서 그룹 구성원과 친해지면 비즈니스에 임하는 연대감과 관계의식이 생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 관계는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 가지 상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우고자 하는 겸허한 마음 자세를 갖추었는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자, 16. 스폰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최신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때는 당신의 업라인에 있는 사람도 당신과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까? 그 위에 있는 업라인은 어떻습니까? 그 위에는, 그리고 그 위에 업라인은 어떤가요? 업라인을 타고 올라가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성공한 선배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당신이 업라인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그렇게 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회사에 따라서는 인터넷으로 24시간 내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볼 수도 있지만 온라인과 관계를 가지면서 정보를 멀리 있더라도 찾아보면 또 가까운 데서 혹은 또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17.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체크 포인트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할 때는 최소한 다음의 5가지 사항을 살펴보십시오. 제품은 어떤지, 예, 그렇죠. 제품은 어떤지, 특히 회사는 어떤지, 회사의 경영 이념은 어떤 것인지, 탄탄한 것인지. 자, 제품과 기업 이념의 시대성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어떤 흐름은 있는 것인지, 또 보상 플랜은 공평한지, 정말 처음 시작한 분이나 나중에 한 분이나 공평한 것인지, 너무 상부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하부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그렇게 되면 성공자가 여러 가지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평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가? 당신이 지금부터 오랫동안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라인이 성실하고 쾌활하며 인간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운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18.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유산으로 받기. 부모가 유산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를 남겼다면 이것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속이 되니까요. 자, 이런 것을 잘 상속을 받아서 양도하는데 이거 진지하게 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구축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상속받은 사람이 인세처럼 계속 지급받습니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회사로서, 또 물려받아도 제대로 연결해서 나가기가 좋은 회사라면 마케팅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상속을 받아도 이게 이어받기가 너무 어려운 까다로운 일이라면 참 이 유산이라는 상속이라는 그 의미가 상실될 수가 있겠죠. 자, 19. 비즈니스를 전할 때 주의해야 할 유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도 피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게으른 사람과 귀찮아하는 사람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지만 비즈니스를 할지 안 할지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타이밍도 봐야 되고 만남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우선 당신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상상력, 감성을 총동을 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률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문제는 게으른 사람, 만사를 귀찮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하든 곤란해진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는 후원한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성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으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게으른 사람, 귀찮아하는 사람, 이래서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서로의 팀워크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성과가 오르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다면 지금까지 정확한 방법으로 진지하게 비즈니스에 임해 왔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기 점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자가 실패자가 된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구체적으로 행동하자. 구체적으로 행동하면 구체적인 답이 보인다. 당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 정확한 방법으로 지속하는 사람에게 다소 시간 차이는 있어도 반드시 결과를 안겨주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했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방법이 틀렸거나 너무 느슨했기 때문입니다. 자, 방법을 제대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을 만들어 봅시다.